자, 이제 29페이지를 보실까요? 29페이지 가시면 그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그 바로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요 그림이 별표예요, 별표. 그 대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게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29페이지. 자, 그럼 아까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리고 제가 매매 계약 가지고 이게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매매 계약에 체결되는 건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단계별로 좀 나눠 좀 봅시다. 자, 갑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팔 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다음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우리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뭘 이전해 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제가 매매계약이라는 걸 그 일정한 단계별로 나눠서 지금 그려봤는데, 칠판보고 한번 해보세요. 매매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두 개 읽으면 되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된 거고, 을도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을은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계계사실이 뭐죠? 요거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죠. 이건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계계의 사실입니다. 계계의 사실. 자,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요 매매계약이 바로 이게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건 권리 변동의 결과라고 그래요. 결과.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계의 사실. 맨 앞에 있는 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계의 사실. 그 다음 요 매매 계약이 바로 권리 변동의 원인. 그 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권리 변동의 결과예요. 결과.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계계의 사실이 모여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름이 기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계의 사실. 이렇게 길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단어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계의 사실은 이렇게 부르자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자?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건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권리 변동의 결과, 이건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순서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순서예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입니다. 순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법률 사실, 그 다음이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예로 한번 봅시다. 다른 예로. 자, 이번에는 자, 갑하고 우리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갑이 이제 을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갑이 을에게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형법에서는 이걸 폭행이라 그러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했다?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불법 행위를 당한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불법 행위를 하는 방법은 무수히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사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불법 행위가 바로 권리변동의 원인이에요. 그 불법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권리변동의 결과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줘야 된다? 법률 효과라고 불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순서가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순서예요. 전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예하고 두 번째 예의 결정요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결정요인 차이점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네,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그다음 뺨 때리는 건 이런 건 의사 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 표시가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이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늘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붙여주는 거. 자, 그래서 의사 표시가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에는 자,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그다음 두 번째, 의사 표시가 아닌 것이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뭐라고 부르자? 네, 법률 규정으로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법률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률 사실을 다 따져봤더니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요놈은 법률 요건 쪽으로 오면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의사 표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법률 요건 쪽으로 오면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대신 순서를 잘 보세요. 의사 표시,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사실이죠. 그런데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부르죠.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고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거다,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다,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구조를 보면 제가 지금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을 뭐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은 거죠? 법률 요건 밑에다가 써놓은 거죠. 뭐 밑에다가? 법률 요건 밑에다가. 법률 행위 이것도 법률 요건이고 법률 규정도 역시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이다. 대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차이점은 법률 사실 쪽에서 구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봐봐요.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제가 옮겨 놓은 거죠. 일단 순서가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이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그리고 법률 요건 바로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각의 뜻을 제가 써놨는데 보세요.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뭘 말한다? 개개의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말한다. 그리고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의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혹한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갑하고 우리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 이유가 갑과 을이 뭐 했기 때문이다? 의혹